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강연 준비가 되어 있죠. 토요일 오후 2시에 천안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을 저희가 다시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는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배워가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본다면 그냥 뭐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다 정도일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 255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었지만 거기까지 안 가고 밀려 내려간다라는 게 특징인 거고, 갭으로 뜬 자리를 보통은 이렇게 매우로 가버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도 메워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갭으로 뜨기 직전의 자리를 저항의 자리로 생각하고 지지라인으로 생각하고 반등이 나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뭐 그런 만큼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떨어지면 사자, 내려가는 거 보고 사자,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락이 미친 듯이 계속 지속이 될 거라는 생각도 저는 들지는 않아요. 적당히 내려가다가 멈출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게 어딘가를 보고 매수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다려 오신 분들은 뭐 다행이다.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보실 것 같은데 기다려오지 않으신 분들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기다려오지 않으신 분들이 뭐 따라 붙으신 분들, 분할 매수 시작하신 분들이 조금 이제 고통이겠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본인의 선택인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뭐 자책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반등이 나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뒤에 있을 반등을 조금 노려보면서 이번 하락은 내가 이번에도 좀 성급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부터는 또 상승이 나와가지고 이 정도 하락에서 끝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정이 안 들어오고 여기서 진짜로 올라가 버리면은 현금 들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진짜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속담에 닭 쫓던 게 지붕만 쳐다본다 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 지붕만 쳐다보면 됩니다.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수 기회를 줄 때 사는 거지 주지 않았는데 어거지로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연애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그렇잖아요. 뭐 고백할 기회, 뭔가 만날 수 있는 기회, 여지가 서로 이렇게 관계가 있을 때 뭔가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상대방은 결혼했는데 내가 지금 너무 좋다고 상대방이 결혼을 하고 가정까지 꾸리고 있는데 내가 좋다고 가가지고 야, 나 그때 너한테 고백하려고 했는데 내 기회만 보다가 못했어. 그러니까 나랑 만나자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버릴 건 좀 보내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관점이라고 봐요. 보내버리자라는 거죠. 어차피 올라가봤자 세게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팔 수 있다면, 정리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정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아쉽지만 매수를 못했지만 정리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안전하게 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최대 단점이죠. 뭐 안전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승이 나왔을 때 뭔가 그 상승을 챙길 수 없다라는 점, 그런 게 이제 안전을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약간 최대 단점일 수 있지만 최대 장점은 지금처럼 뭐 내려갈 때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뭐 어찌됐든 우리는 전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공격적이든 보수적이든 방어적이든 뭐 저돌적이든 뭐 어떻게든 투자하는 방식이 다양하지만 모두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벌려고 하는 방식의 차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돈을 벌자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뭐 비난할 필요도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처럼 방어적으로 하는 사람도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안전하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굳이 따진다면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저는 조금 더 안타까워할 뿐이죠. 뭐 굳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서 물려가지고 고생을 할 거면, 그렇다고 또 물려서 행복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리기 좋은 자리 샀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슬퍼하니까 그럴 거면 그렇게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괴로움만도 하지 마시고 또 너무 자책만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놓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또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또 뭐 불안에 떨지 마시고요.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한번 맞춰 가보자는 거예요. 일단 어찌됐든 지금은 지수가 내려갈 것 같고 환율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렸지만 환율 같은 경우도 제가 추가 상승은 조금 추가 하락은 조금 힘들다. 일단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락과 급등은 친구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단기 급등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 조정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뭐 밑으로 전저점을 깰 정도의 진짜 충격적인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 정도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고 이 자리가 이제는 바닥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 저점에서 우리는 매수에 들어가자라는 개념만 조금 상기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그날이 왔다, 뭐 조만간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날이 오고 조만간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대기 타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된다라는 저의 항상 신념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수는 내려가고 있고요. 종목도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사실 내려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시장이 되어버렸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 그리고 웰크론 한택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뭐 신고가 영역이죠. 지금 이 종목은 상장된 이후로 6,000원 이상 올라간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2009년 6월에 한 번 있었는데요. 이번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 봐야 되겠죠. 근데 신고가 근처에까지 왔다라는 것은요. 신고가 거의 뭐 부근까지는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이 섞이게 된다면은 살짝 돌파를 하게 되는데 요 기업이 일단 올라온 이유가 뭐냐, 리튬 테마로 엮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폐배터리라던가 리튬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엮여서 올라왔으나 그만큼 전기차 쪽이라던가 리튬 이런 쪽이 매력은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전기차가 친환경은 아니다, 리튬을 채굴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라늄부터 해가지고 많은 환경 오염 물질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완전 탄소 제로라고 하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전기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고 폐배터리 사용도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환경을 파괴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좀 더 돼야 되죠. 어찌됐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너무 이제 초기에 급등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천천히 올라가야 될 주가가 지금 한 번에 다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우리 소비 같은 것도 그렇죠. 천천히 써야 될 돈을 한 번에 다 써버리게 되면 나중에 손가락만 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주가를 땡겨 올라가게 된다면은 뭐 천천히 성장해야 되는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후에 성장을 하더라도 얘는 빠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단기 급등할 때는 저는 항상 따라붙지 마라, 장기 투자 계획 세우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죠. 단기 급등 때는 탈출을 노리시거나 나중에 내가 정말로 이 기업과 이 산업에 매력 있다고 느끼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은 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특히나 1,500원부터 6,000원까지를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1,500원에 장기로 보는 것이 맞지, 여기서 지금 뭐 그런 뉴스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가격 전략상 너무나 엉터리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하잉크 코리아입니다. 이것도 기술적 반등이죠. 밑으로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올 만한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뉴스가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역시나 기술적 반등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나게 상승세가 나오긴 힘들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올라왔을 때 9,000원대까지 올라오다가 뭐 9,000원 초반에서 바로 밀릴 것 같거든요. 또는 이거 아마 내일 바로 이렇게 또 음봉으로 길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요. 들고 계시는 분들이 저 위에 사신 분들 탈출이 좀 힘들겠지만 근처에 사신 분들은 손실을 좀 감수하더라도 빨리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뭐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투자 메리트가 그렇게까지 높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 업황도 뭐 사실상 뭐 매력 있다, 뭐 요즘에 또 어울리는 기업이다라고 하기는 휴대폰 이렇게 보조 뭐 부품들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관련 이런 액세서리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핸드폰 바꾸기가 조금 버거운 시기잖아요. 아무래도 이자도 세고 뭐 이자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소비도 좀 줄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감안했을 때 사실상 위쪽으로 막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은
걱정이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저는 9,000원대 가깝게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피코그램입니다. 지금 권리락 효과죠. 이 딱 권리락 효과 적혀 있으면 보통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인데 보통 82%까지 이렇게 빠지게 되면 무상증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지금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게 사실 좋은 내용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매수하려고 달려들다 보니 이제 그런 약간 헛바람 드는 매수세가 막 몰려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많이 몰려들어온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요 기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오늘 거래량이 19,000주인데 지금 주식 사겠다고 달려드는 게 4,100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 수는 몇만 주가 있는가? 310만 주밖에 발행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4천만 주를 사겠다라는 게 전국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고 싶어가지고, 특히나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종목을 사고 싶어 매수에 걸어놨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4천만 주 중에 저희 한 80%에서 90%는요 세력들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상한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 놓은 상한가가 유지가 되면은 그나마 계속 올라가게 되겠지만, 유지가 풀리는 그 순간 제대로 엄청나게 팔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올라가게 되면은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나도 갖고 싶다, 나도 갖고 싶다 하면서 따라 붙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에 팔게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를 보면 배가 아플 수는 있습니다만은 살 기회도 잘 안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올라가게 되었을 때 난 제일 비싸게 살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그냥 남일이다 생각하고 내 거 아니다 생각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사겠다는 분들은 없지만, 아마 보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이거를 달려들어서 사겠다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요, 요거는 뭐 이상 급등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 상책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보니까 어때요? 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전부 다 약간 이상한 종목들이 좀 많죠. 잡주들도 많고. 그래서 이상 급등 현상에 너무 여러분들이 눈독 들이지 마시고 조금 더 올바른 투자하기 위해서 좀 천천히 가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내 종목 물려있는 게 문제지, 뭐 새로운 종목 사가지고 뭐 수익 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은 웃겨요. 그래서 지금은 내 계좌를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